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입니다. 엮은이는 제임스 위디와 올리비아 세이건, 옮긴이는 양진성, 출판사는 10월 2일입니다. 책값은 14,500원, 총 페이지 수는 259쪽, 초판 일쇄는 2021년 5월 20일입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치유의 편지를 엮은 것이다. 치유의 편지는 우울증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으며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있다. 혼자만 다른 세계 혹은 외딴 섬에 뚝 떨어져 있는 기분을 느끼고 있을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울증 때문에 희망적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렵겠지만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집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운동도 도움이 돼요. 잘 자고 술을 적게 마시는 것도요. 무언가에 대해 써보거나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우울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길을 잃은 채 답답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들겠지만 분명 나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저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된 날이었어요. 지금은 친구가 된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는 길을 믿으세요. 집을 나서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에 타고 다시 일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개를 산책시키고 때로는 조용한 방 안에 우두커니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어요. 당신이 가는 길을 믿으세요. 저는 다시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저 스스로를 믿는 일에 전념하기로 해요.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절망감이에요. 우울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요.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일조차 힘들 때 정신을 차리라고 쏘아붙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이해해요. 저는 한 번에 아주 조금씩 나아가려고 해요. 작은 걸음만 내디뎌요. 우울증을 앓게 된 것에 대해 더 이상 자책하지 말아요. 어쨌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인걸요. 오늘은 힘든 하루였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이 감정은 조금 다른 감정이에요. 진부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이 알아야 해요. 개인 상담 치료나 단체 상담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불안하고 자신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가장 쓰라렸던 기억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기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는 일은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예요. 우울증이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시간 속에 끝나지 않는 순간이에요. 상담 치료사 중에 한 분이 해준 조언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제가 끝없는 절망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치유가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아질 기회가 있었지요. 고개를 들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더 중요하게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혹시 시간 속에 갇힌 기분이 드나요?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갇힌 것처럼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당신의 인식 바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세요. 그럼 당신 앞에 놓인 아름다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깜깜한 구덩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든,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든,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무의로 끝났든 간에 당신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우울증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해요. 제가 성공적이고도 충만한 삶을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연습을 했어요. 치유로 가는 첫걸음은 치유되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지지와 사랑을 보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곁에 머물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도 말을 건네요. 상태가 안 좋아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치유는 당신의 안녕을 위한 싸움이고 당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울증은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일 뿐이에요. 당신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당신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서 있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겪은 최악의 감정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좌절감과 가족과 친구가 격려를 해주어도 제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자괴감이었어요. 제가 치유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저는 매일의 계획을 세웠고 아침에 일어나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소로 향했어요. 주로 제가 일하던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죠.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치유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명상과 치료, 특히 인지행동 치료였고요. 제가 한 일을 당신이 하지 않아도 돼요.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일은 잔디가 자라는 일과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잔디가 얼마큼 자랐는지 눈에 띄지 않는 날도 있지만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은 아직 침대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단계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침대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돼요.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버거운 경험을 당신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되면 속이 깊은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괜찮은 척 하는 일을 그만두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쓴 편지는 찢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누군가를 만나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한결 나아질 거예요. 고통 너머에 다른 삶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요. 그 시간은 반드시 와요. 당신이 준비를 마칠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계속해서요. 한 번 더요.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더라도 잘 해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하나씩 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강인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 견뎌내기. 둘째, 있는 힘을 다해 한 걸음 내딛기. 당신은 어제의 시간도 극복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 후에도 계속 극복할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우울증에서 살아남았다면 어떤 일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편지에서 기억할 내용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미래는 생각보다 밝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약을 끊을 준비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을 복용하세요. 목표를 정하지 말라는 말도 해주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상담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하길 바라요.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너무 많은 생각을 쏟아붓지 마세요.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은 아주 길고 험난할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좋았던 일이나 긍정적인 감정,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준 칭찬을 기록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써야 합니다. 그 기록은 좋지 못한 날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위안을 줄 겁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우울증을 혼자만의 비밀로 감추지 마세요. 우울증은 추잡한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일찍 말할수록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운 내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씩씩하게 일어나세요 라는 말은 더더욱 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아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괜찮지 않아요. 이것은 가장 내뱉기 어려운 말이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말이기도 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치료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전에는 없었던 무언가를 얻었어요. 바로 기회예요. 살아갈 기회, 비전을 되찾을 기회, 다시 행복해질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더요. 스스로 버틸 수 없을 때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털어놓으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거든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면 무슨 일이든 무조건 시도하세요. 적절한 약, 상냥한 상담사와의 대화 치료, 치유의 기도, 신선한 음식, 건강 보조제, 뜨거운 목욕, 발 마사지, 그리고 산책도 좋겠죠. 자신을 위해 꽃을 사는 것도 좋고 벤조로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네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늘 당신 그대로일 거예요. 항상 행복하기만 한 삶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완벽하게 행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이 꽤 괜찮다고 여기는 법을 배울 필요는 있어요. 당신의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삶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그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세요. 우울증을 겪을 때 고문을 받는 듯 했어요. 우울증이 오기 전에 제 삶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으리라 믿었어요. 모든 일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고 아주 간단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비판과 취약한 집중력, 비관주의, 절망감에 시달렸어요. 제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했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하루하루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멈추지 않고 몇 시간씩 울기만 했고 또 어느 날은 계속 하품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마주하는 일이 너무 거북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야 할지 걱정스러웠어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만 효과가 있는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당신만의 길을 찾으세요.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장소로 가는 길은 당신 안에 있어요. 며칠 전 저는 간단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돕는 일이 가장 훌륭한 약이라는 교훈을 얻은 것이에요.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는 일은 마치 나비가 탄생하는 과정 같아요. 밀실 공포증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작고 어두운 고치 안에 갇혀있던 애벌레는 껍질을 깨부수고 나서야 아름다운 나비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마음의 병 역시 정면으로 맞서고 나서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은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겠지만 당신도 언젠가 높이 날아오를 수 있어요. 다음에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기수용, 자립, 자기애. 정신건강 문제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위협적인 폭풍우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저 떠다니기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 어딘가에 여전히 구름은 남아있죠. 구름은 오고 가고 또 오고 가요. 가끔 인생에 구름이 낀 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지 말고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울증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자신을 내려놓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세계를 여행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시도를 하세요.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저 살아있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인생을 멋지게 만들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졌어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야 해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일광욕을 하세요. 일상생활을 이어가세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둘째, 이 모든 일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당신이 구덩이 안에 있다면 위를 올려다보세요. 그래야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꼭대기가 너무 아득하게 느껴져 당장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을 자도 괜찮아요. 잠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힘이 생겨요.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로운 위안거리를 찾는 일은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에요. 거부해야 해요. 술을 멀리 하세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마약을 피하세요.
고통이 잠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주 잠깐일 뿐이에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가벼운 운동이나 건강한 음식, 평온한 명상 등 일상 속 행복에 집중하길 바라요. 상황을 인지하고 나면 해결 방법을 구할 수 있어요. 당신이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빠져나가다가 몇 번이고 떨어지더라도, 꼭대기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닥이 무척 차가워도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정신적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스케치나 그림을 그려넣기도 합니다. 노트는 크기가 작아서 쉽게 휴대할 수 있어요. 매일 들고 다니며 새 페이지를 펼친 다음 제가 그날 성취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식물에 물을 주었다. 그림을 그렸다. 우체국에 갔다. 이 작은 순간을 적는 행위가 제 하루를 완성합니다. 이를 통해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더군요. 성취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독서나 호흡 조절, 글쓰기, 그리기, 노래 부르기, 혹은 찻잔과 케이크 한 조각을 앞에 두고 친구와 나누는 대화.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살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에요. 감정적 고통을 감내할 역량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비닐봉지에 물건을 너무 많이 담으면 찢어지는 현상과 비슷한 것이죠. 무거운 물건으로 가득하거나 짐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비닐봉지가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물건을 한 곳에 다 우겨 넣은 채로 계속 걸어갈 수는 없어요. 일부를 덜어내거나 전체를 다른 곳에 옮겨야 해요. 5분 혹은 1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 몇 주, 몇 개월이 될 거예요. 오늘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일은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의 과거는 현재가 아니며 당신의 현재는 미래가 아니에요.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살면서 내가 배운 전부는 이 말로 요약된다. 삶은 계속된다. 내가 이 세상에 실수로 존재하게 된 사람은 아닐까? 내가 쓰레기 더미보다 별로인 사람은 아닐까? 내가 없어지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당신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저는 우울증이 벌이는 게임의 규칙을 잘 알아요. 우울증은 당신의 전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거짓을 꾸며내고 당신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날조하고 조금도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해요. 모든 희망과 믿음을 앗아가죠. 우울증은 당신이 망연자실하길 바라니까요. 우울증이 승리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경험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우울증의 거짓말에 굴복하고 우울증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싸워야 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살아남았잖아요. 스스로가 나약하게 느껴질 때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극복해온 모든 일을 돌아보세요.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한 당신이 맞서지 못할 일은 없어요. 우울증, 어쩌면 자살 충동과 싸우고 있다면 편지를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몹시 외로울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이 세상 어디에 속해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헤매는 기분이 들 겁니다. 제게 처음 자살 충동이 들었을 때 두려움보다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이 앞섰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은데 모두들 잘 이겨내고 있잖아. 다른 사람은 행복해하고 있잖아. 죄책감과 수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고, 여전히 싸워내고, 여전히 나아지려고 애쓰면서요. 타인을 자신과 비교하지 말아요. 타인과 자신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일 뿐이고 겉모습만 보고서는 결코 타인의 기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놓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은 전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만 몸이 아픈 것일 뿐입니다. 장담하건대 도움을 받으면 다시 나아질 겁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졌다는 자책으로 확장되죠. 마치 실패자가 된 기분마저 들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어요. 벼랑 끝에 있다는 생각을 가진 채 자신과 싸우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증이 강요하는 감정과 맞서고 버거운 상황에 대처하면서 하루를 살아내고 있잖아요. 이는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오늘을 견뎌냈습니다. 이 사실을 뿌듯하게 생각해도 좋아요.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지금은 미처 깨닫지 못하겠지만 당신에게는 힘과 용기가 있어요.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당신은 매일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아질 거예요. 치유될 겁니다. 그저 계속 숨을 쉬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끊임없이 당신이 혼자 남겨져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우울증의 거짓말이에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이 수백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가감없이 드러내고 말해야 우울증이라는 악마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부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당신은 치유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제가 아프다는 것과 제 병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당연히 치료법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는 병에 이름을 붙이자 제 안에 박혀있던 어둠의 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병에 이름을 부르자 병의 미약함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요 우울장애는 삶의 가치가 모조리 사라진 느낌을 주입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배제시키고 감성적 불안을 형성하죠. 또 긍정적인 감정을 몰아내요. 사람들은 웃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 세상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요 우울장애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일을 잘 못하고 저 일을 잘 못한다고 말하죠.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당신이 성공적으로 해낸 일 혹은 최선을 다한 일을 노트에 기록한다면 사기꾼의 거짓말에 반박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 당신에게 무능력하다고 외칠 때마다 노트를 펼치세요. 그 노트에 적혀있는 내용을 통해 우울증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은 물론 당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제안을 할게요. 감사의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고마움을 느꼈던 일을 적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3가지를 찾아 적어요. 그게 어렵다면 같은 내용을 3번 쓰는 것도 괜찮아요. 당신이 자는 동안
감사의 마음이 점점 퍼질 거예요. 감사의 일기를 쓰는 습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설렜고 다음 날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나약하지 않고 쓸모없지 않아요. 당신은 많은 곳에 쓰일 사람입니다. 하루, 1시간, 1분.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아가세요. 당신은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우울증에 대해 말하는 것 또는 우울증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정신질환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매일매일 수백만 명이 우울증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록 우울증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힘든 시기를 견뎌내려면 사랑과 우정이 필요해요.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는 사랑과 우정 말이에요. 절망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을 배우길 바라요. 우리 모두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서 우울증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울증을 수용할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은 경험을 나눌수록 우울증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목차를 읽겠습니다. 치유의 편지. 저는 이제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는 섬에 있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아졌어요. 이제 당신이 나아질 차례예요. 나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절망감이에요. 자신을 아껴주는 일을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그만두고 치유하는 데 전념하기로 해요. 봄도 오고 여름도 가을도 와요. 지금은 단지 겨울일 뿐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날도 있지만 매일매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전부 다 괜찮은 척하는 일을 그만두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편지는 당신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편지예요. 고통 너머에 다른 삶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는 힘들 거예요.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저 나이기도 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나아서 약을 끊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과 노력, 수많은 눈물이 필요하지만 당신도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만 신경 쓰는 행위는 이기적이라고 치부해왔지만 그건 저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완벽하게 행복할 필요는 없어요. 저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시간이었어요. 더 행복한 장소로 가는 길은 당신 안에 있어요. 활력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때가 되면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지만 말고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해요. 치유에 대한 압박감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보내도 괜찮아요. 우울증은 아무리 노력해도 감추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모든 고통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세요.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다면 좋은 일은 반드시 생겨나요.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바보같이 의심했을까요?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제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고통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당신과 저처럼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작은 빛의 조각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주머니에 넣고 소중히 아껴주세요. 멈춰서서 제 안에 가득한 짐을 옮길 곳을 찾기로 했어요. 우울증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요. 하지만 빛은 다시 찾아와요. 빛은 항상 거기 있어요. 침대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기분을 이해해요. 제가 특별해서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당신도 치유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산후 우울증을 흔한 증상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어줄게요. 우리가 당신을 이해해 줄게요. 우울증을 수용하게 되자 우울증을 지배할 힘도 생겼어요. 잠을 좀 잤길 바라요. 잠을 못 잤다면 휴식을 취해보는 것은 어때요? 천진난만한 미소로 고통을 감추었기 때문일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은 바뀌어요. 우울증이 좀 나아지고 나면 그제야 지난날에서 배움을 얻기 시작해요.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과 우울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엄마라면 응당 즐겁고 행복해야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눈앞에 놓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존중과 공감을 느끼길 바랄게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도 어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요. 숨쉬기만 해도 느껴지는 아픔은 언젠가 기억으로만 남게 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산책, 휴식, 혹은 약. 사람들은 각각 필요한 것이 달라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저 아픈 거예요. 평생의 크리스마스가 한꺼번에 찾아온 기분이었어요. 인생에는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일이 있어요.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만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 애쓰지 말 것.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에도 끝은 있어요. 지금까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병 같습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낼 의욕과 동기를 빼앗아가는 병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또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지인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거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가깝든 멀든 내가 아는 사람이 살 의욕이 없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제게 죄책감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주었습니다. 저는 우울증 경험이 없습니다만 우울감은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울감이 자칫 우울증으로 커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우울증의 특효 치료법이 햇볕 아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맞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심리학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을 때 영국의 런던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을 차렸고 우울증 환자가 급감했으며
서로 도우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죽고 싶다던 우울증 환자가 앰뷸런스 운전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고 멀쩡히 살아갔다는 실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면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보람, 자기라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취미 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활동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과 보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고령의 노인들도 돌봐야 할 어린 손주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 농사일 등이 있을 때, 즉 무언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훨씬 더 강인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신적으로 아무런 책임감이나 보람이 없고 신체적으로 편하기만 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일과 책임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견뎌내시고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은 살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